야견 방국 일제례 수시 간두 무반복. 자, 야견 하면 만일 뭐뭐 한다면, 뭐 이렇게 보면 이제 중국어로 만일 그렇다면 이렇게 뜻이 되고요. 르올란 만일 뭐뭐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일제, 요거는 이치 해가지고 함께, 일제히 동시 그런 뜻이 되니까, 만약에 방국과 회국이 함께 또는 같이 온다면, 오게 된다면, 수시, 이거는 반드시 뭐뭐 해야만 된다. 이것도 수시도 보면 수시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이 중국말입니다. 해야만 된다. 간두. 자, 천간의 머리, 천간의 머리니까 천간에 있는 거죠. 천간에 있는 것은 무반복, 뒤집다. 반복은 뒤집다. 그러니까 서로 여기서는 상극하지 않아야 된다 정도로 의미를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천간의 상극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야견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일치, 함께, 동시에, 그 다음에 수시 뭐뭐 해야만 한다, 반드시. 그리고 반복은 이제 뒤집어서 오히려 뒤집는다. 그러니까 서로 여기서는 극하지 않는다, 서로 뭐죠, 대적하지 않는다, 그런 정도로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만약에 방합과 회국이 일치, 함께 온다면, 오게 된다면, 수시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간두, 천간의 머리가 없어야 된다. 뭐를 반에서 뒤집어지는 게 없어야 된다. 즉 상극하는 게 없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할 수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배역하지 않아야 된다, 반대로 덮지 말아야 된다, 배반하고 뒤집음이 없어야 된다, 다 같은 취지입니다. 해석 줄을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이건 반복됨이 없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반복됨이 없어야 된다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반복이라보다도 서로 극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 정도로 의미를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인 건 밑에서 보게 될 거고요. 자, 방국이 제례자. 자, 방국과 회국이 방국 제례자라고 하는 것은, 자, 자가 붙었으니까요. 방국 제례자라고 하는 것은, 즉 방국과 회국이 함께 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승상문, 자, 위에 있는 문장을 이어받아서 방국과 회국이 뭐다? 혼합되어 있다, 섞여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위의 문장을 이어받아서 방국과 회국이 섞여 있는 것을 말한다. 국혼 방지 위하라. 자, 회국이 방합과 섞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말할 위자니까 이런 것을 말한다. 즉 방국과 회국이 섞여 있는 것을 이제 말한다. 그러니까 방국과 방합제례라고 하는 것은 방국과 회국이 섞여 있는 것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예컨대 만약에 또는 가령 임묘진이면 뭐예요? 임묘진이면은 방합이죠. 목에 대한 방합인데, 해미가 있어요. 해미가 있으면 뭐죠? 해묘미, 묘가 여기 있으니까 뭐가 돼요? 또 이거는 회국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해묘미 겸 인진. 자, 해묘미가 이번에는 뭐죠? 회국이죠. 회국인데 겸 인진, 요거는 뭐예요? 방합이죠. 앞에 묘가 있으니까 임묘진 또 겹쳐서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오미는 뭐예요? 이거는 방국이죠. 여름에 대한, 화에 대한 방국인데, 여기에 인술, 여기 뭐가 빠졌어요? 인호술이 빠졌죠. 인호술을 하고, 이거는 회국이 되는 수 있는 인과 술이 겸하는 거. 그 다음에 인호술은 또 회국인데 사미가 있으면 뭐예요? 이거는 방국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회국과 방국이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유술은 뭐죠? 이거는 가을을 나타내는 방국이죠. 그런데 여기에 사축 뭐가 있어요? 유만 있으면 되죠. 사유축, 이건 뭐죠? 회국이죠. 또 사유축, 회국이 있는데 신유술, 자, 유금이 빠진 신과 술이 오면 이거보다 방국. 그래서 회국을 이루고 있는데 방국이 될 수 있는 게 또 오는 경우. 또
해자축이면 뭐죠? 겨울에 대한 방국이죠. 그런데 신진, 그러면 신자진 합쳐지면 또 이게 뭐가 돼요? 회국이 되죠. 다 신자진 수국이 되어 있는데 회국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축 오면 뭐예요? 자만 들어가면 뭐예요? 이거는 방국이 되죠. 이런 것들이 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방국 또는 회국이 있을 때 뭐 방국이면 회국이 들어오거나 또 회국이 되어 있으면 방국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서로 섞여 있는 것을 뭐라 한다? 방국지례라고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간두무반복자. 자, 천간머리가 서로 반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 말이냐? 방국제례, 방합과 회국이 함께 왔을 경우에 왕성, 그 기운이 왕성한 경우 요 천간 순기세 세위묘. 자, 이런 경우에 천간이 그 기세에 왕성한 기죠. 왕성한 기운에 순응을 해서 순응을 하는 것이 위묘, 묘하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간이 서로 그 기세에 순응을 해서 아름다움을 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천간을 극하는 게 오면은 안 되겠죠. 천간에 극하는 게 오면 이거는 반복이 아니다. 복자가 되겠죠. 뒤집어 버리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지에서 인묘진이 오면 뭐죠? 이거는 목국이에요. 그렇죠? 근데 일주가 목이에요. 일주 시목. 자, 지지가 인묘진, 자, 방합이 되어 있어서 목국을 이루고 있는데 또 일주가 목인 경우 혹 재견 해지생, 만약에 해수를 봤어요. 그러면 뭐죠? 인묘진 있고 옆에 해가 있으면 뭐 이거는 수생목으로서 뭐죠? 나무 목을 생해주는 거예요. 생조가 되는 거고. 자, 미지 해묘미가 되니까 또 미는 뭐예요? 고가 되는 거예요. 미지고. 이런 경우로 이야기되는 거예요. 또 지지가 해묘미 회국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일주 시목 목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와야 되죠? 인묘진 중에 인하고 진이 와야 되겠죠. 혹 재봉 인지록. 자, 인요면 뭐죠? 인목은 나무니까 이 목의 입장에서는 녹이 되는 거고, 진지여. 자, 진지 인묘진에서 방국이 요소가 왔기 때문에 이 진은 뭐다?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왕지극이라. 왕한 것이 아주 끝까지 갔다. 왕한 것이 아주 왕한 것이 극을 이뤘다. 그러니까 아주 왕하다라는 거 정리하면 되죠. 그런데 비금소는 극냐. 자, 금은 이 나무를 극할 수 없어. 원래는 금목으로 해가지고 금이 나무를 극을 할 수 있는데 나무가 너무 많아서 힘도 세요. 그런데 거기에 나홀로 외로이 금 하나 있다. 이 금이 나무를 극할 수 있느냐? 극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이 이 나무를 극을 할 수가 없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또는 모름지기 필요하다. 뭐가? 천간의 유화, 화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자, 사주 전체 국에 전부 목이 아주 왕해요. 그러면 그거를 극하는 금이 와서 이 나무를 극할 수가 없다. 왜? 금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뭐 해야 된다? 극한 것은 충하면 안 되고 극을 하면 돼. 그러니까 아주 왕한 것은 충을 하거나 극을 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되겠죠? 설기시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화한다. 이게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럴 경우에 천간에 화가 있어야 한다. 천간에 화가 있어서 뭘 해야 돼? 설기정형, 그 목에 아주 왕성한 기운, 그 정수리, 정례화된 그 꽃뿌리,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아름다운 기운을 뭐 해야 된다? 설기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 정형도 앞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수를 보지 않으면 즉 간두 무반복, 이런 경우는 금이 나타나거나 수가 보이지 않으면 이거는 뭐다? 목에 순응한 거기 때문에 뭐다? 이거는 반복, 뒤엎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란호, 이건 또 그러한 연후에 후에, 이것도 중국 발음하면 란호 아마 그럴 거예요. 찾아보시면
행토운, 만약에 토운으로 갔다. 그럼 자, 목이 왕성한 기운인데 화가 있어서 화로 기운을 설기시켰어요. 그러면 목의 기운이 빠져서 중화가 좀 힘이 빼졌으니까 중화가 좀 순해지겠죠. 그 기운이 또 화로 갔어요. 화가 또 화생토, 또 토를 생해줘요. 그러면 기운을 점점 설기시켜서 균형을 좀 맞춰가겠죠. 그래서 그 후에 토운으로 가게 되면 이엔에 뭐가 된다? 곧 전순, 온전히 순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득서, 이제 서는 질서를 얻는다, 순서를 얻는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순서라고 하는 것은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그 순행의 순서를 얻게 되니 그래서 불패의라, 어그러질 패죠. 어그러짐이 없게 된다. 이해하시겠죠? 자, 목이 밑에가 회곡이 됐던 방곡이 됐던 이렇게 목의 기운이 왕성하면 이거 금이 와서 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럴 때는 뭐가 다 화가 있어서 목생화로 통해주고 그 다음에 또 운이 토운으로 간다면 목생화, 화생토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순행을 해서 순서대로 나가게 되니 이렇게 되는즉 어그러짐이 있다 없다? 없다. 불패이라. 그래서 어그러짐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천간 무화 이유수. 만약에 천간에 화가 없고 수가 있으면 뭐죠? 목이 왕성한데 수만 있으면 수생목으로 더 극강해지죠. 이 수는 뭐예요? 그냥 목을 따라가 버리는 거야. 목의 기운대로. 그래서 위지 종강.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강한 것을 쫓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종강격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강한 것을 따라가 버린다고 말할 수 있다. 말한다. 행수운. 자, 수운으로 흘러가는 즉 순기왕신. 그 목이라고 하는 왕한 신의 순응을 하기 때문에 최미, 가장 아름답다. 그러니까 수도 괜찮아요. 수생목으로 종강격을 이루면 아름답다. 행금운. 금운으로 가게 되면 금생수. 자, 금생수. 그래서 금이 수를 생해주고 수잉생목. 수가 또 뭘 생해줘요? 목을 생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흉을 만나더라도 유해, 해결책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금이 원래 뭐예요? 금이 흉이에요. 아까 목이 망할 때 금이 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금이 오면 금이 목을 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 수가 있어가지고 흉한 금의 기운을 수로 설계시켜서 수생목으로 이렇게 종강, 강한 것을 따라가게 해주니까 그것이 허물이 덮어질 수 있다. 그래서 비록 흉을 만났다 하더라도 해롭지는 않고 그거를 해결해주는 구실점이 있다. 그게 뭐예요? 수가 그렇다는 거죠. 자, 진실로구죠. 진실로 유화, 화가 있고 이 견수, 화가 있는데 수를 보게 되면 또는 혹 무화, 화가 없는데 이 경금. 자, 이거는 뭐냐면 목이 뭐예요? 목이 목생화 이렇게 가야 되는데 화가 굉장히 목의 기운을 설계시키는 아름다운 빼어난 빼어난 숫자, 그 숙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수가 오면 어떻게 돼요? 화를 수극화 깨버려요. 그럼 파국이 되겠죠. 또 화가 없어요. 화가 없고 금만 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 금이 다치죠. 그쵸? 금다목결. 아니죠. 목다 금결이죠. 목다. 나무가 많으면 금이 이그러진다. 날이 무뎌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금을 보는 경우는 차위 간두 반복이다. 이것을 일컬어서 천간이 간두가 반복이라 한다. 이런 경우는 여득 운정 안둔. 이런 경우는 운의 노정이니까 운의 길에서라도 안돈, 안정을 찾아야만 된다. 한번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안돈도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우토즉 토를 만나게 되는 즉 가지기역수 그 흐르는 물을 막을 수가 있다. 아까 우리가 화가 있는데 수가 오면 불을 꺼버린다고 했죠. 그럴 때 뭐다? 토가 토국수로 수를 제압해서 역으로 흘러가는 그 물을 잡아줄 수가 있다. 또 이런 경우에
지금 뭐죠? 이런 경우죠. 지금 수가 보이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금이 보이는 경우에 또 우, 화, 즉 화를 만나게 되는 즉 가, 거 제거해 버릴 수 있어요. 뭐를? 그 미금, 미약한 금을 화극금으로 제압을 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역, 불실, 잃지 않는다. 뭐 위, 길, 기람이 되는 것을 잃지 않게 된다. 즉 기람을 얻게 된다. 같은 이야기죠. 여 일간 시토, 만약에 일간이 토라면 그리고 별간 득화 다른 천간이 화를 얻게 되면 상생지 서로 도와주는 게 마땅하다. 그쵸? 자, 일간이 토면 목이 많은 상태에서 일간이 토고 다른 또 천간 중에 하나가 화가 있으면 목생화, 화생토로 이렇게 상생을 해주는 게 마땅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생함이 마땅한데 역불반복이라 이런 것은 역시 반복이 되는 것이 않는 것이다. 불반복이 된다. 견금이 과적중. 자, 만약에 금이 보이면 금은 뭐예요? 금은 하나가 많은 나무를 상대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적을 갖자는 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이 적대행이라다, 대적하다, 뭐를 많은 거를, 즉 금이 목을 많은 이 적은 금 하나가 많은 목을 적대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이럴 때는 견수생조 강신즉 반복이라. 자, 이런 경우는 수를 만나게 되면 금생수, 그 다음에 수생목, 이런 식으로 수를 만나게 돼서 서로 생조해서 뭐래요? 강신이 뭐예요? 목이죠. 그래서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해서 강신, 목을 생해주게 되면 그런즉 반복이라, 뒤엎지 않는 것이다. 반복이라고 하겠다. 소위 제2성 여기 나오죠. 소위. 그래서 제지이성. 자, 성한 것을 제압하는 것은 불약, 뭐뭐만 못하다. 화지이덕, 덕으로 설기하는 거. 화는 뺀다고 해서 기운을, 그러니까 덕으로 설기하는 게 하는 것만 못하다. 불약은 불려와 같아요. 불약은 불의와 같다. 뭐뭐만 못하다. 그래서 다시 해석하면, 자, 성한 것을 제압하려고 하는 거. 아까 목이 많은데 금으로 목을 제압하려고 하는 거. 그런 것은, 자, 목이 많은 것을 불로 빼는 거, 불로 기운을 설기시키는 거, 화지이덕, 덕으로서 화하는 거, 그것만 못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목이 왕한 경우는 목을 금으로 치려고 하지 말고 뭐로 해야 된다? 화로 기운을 빼는 걸로 가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기유행, 그 흐르는 행운, 그 흘러가는 그 운의 흐름은 전순이 온전히 순응하는 것이 된다. 그렇죠? 목생화, 화생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좋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방차, 나머지도 이와 같이 논하면 된다. 또는 이와 같이 추리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위에 거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약연 방국 일제라. 자, 방학과 회국이 함께 온다고 하면 반드시 천간의 머리는, 즉 천간은 무반복, 엎으러짐이 없어야 된다. 반복됨이 없어야 된다. 배반하고 뒤집함이 없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 천간에 극을 하는 거 뭐가 된다? 배반하고 뒤집음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목이 있을 때 뭐였어요? 목이 있을 때 화가 있거나 화가 있는데 화가 있어서 목생화로 이렇게 기운을 뺄 수 있는데요. 수가 와가지고 불을 꺼버린 경우, 그 다음에 화가 없어요. 화가 없고 금은 왕성해요. 그런데 이때 금이 와가지고 목을 치려고 하는 경우, 이건 뭐다? 전부 배반하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자, 왕한 목의 기운이 회국이든 반국이든 이루어져 있을 때는 그 설기시키는
식상으로 설계시키는, 즉 색상은 뭐죠? 화죠. 화로 설계시키고 또 화가 화생토로 연결되는 이런 운이면 굉장히 좋지만, 목을 극하거나 이런 경우, 그 다음에 화가 있어서 목생화로 잘 설계시키고 있는데 화가 와서 불을 꺼버린 경우, 이런 경우는 배반하고 뒤집음이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